오늘은 2021년 핀테크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관련 기사를 통해 갖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모바일 페이먼트 많이 사용하시죠? 그게 바로 핀테크의 일부인데요. 이제 핀테크 주식들이 2021년 올해에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먼저 핀테크라는 게 뭘까요? 이게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의 약자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라고 해서 이렇게 핀테크라고 부르고요. 요즘 다들 잘 아시는 그런 페이팔이라던가 아니면 스퀘어 같은 것들이 핀테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핀테크의 범위는 꽤 상당히 넓게는 좁게는 결제 시스템부터 해서 이제 페이먼트죠. 애플페이라든가 요즘 페이 많잖아요. 구글페이, 삼성페이, 페이팔, 이 스퀘어의 캐시앱이라던가 이런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고 파이낸셜 서비스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뱅킹이죠. 다이렉트 디포짓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치면은 월급 통장 같은 거 이제 증권 기업에서 돈을 주는 그런 자동 계좌 이체 등 그런 서비스, 랜딩 대출이죠. 인베스트먼트 투자 등을 이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범주에 포함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고 넓게는 금융상품 소개도 포함이 된다 그래요. AI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한테 꼭 맞는 그런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기능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핀테크의 범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관련된 거는 모두 핀테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로 키워드는 스마트폰이나 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제 핀테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은 Why Your 2021 Resolution Should Be to Buy More Fintech Stocks. 왜 더 많은 핀테크 스탁을 사야 되냐는 거죠. 2021년에 올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이 핀테크에 대해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했어요. 예를 들면 디지타이징 뱅킹이라던가 뱅킹이 디지털화죠. 온라인화이기도 하고 또 페이먼트도 온라인화, 디지털화를 했고 또 피어 투 피어 랜딩이라고 해서 이제 꼭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개인 간에 그런 친구나 아니면 지인 간에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주고받는 그런 기능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른 파이낸셜 서비스들을 앱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 특히나 작년에요. 2020년.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은행으로 직접 가는 것을 꺼려하게 하고 또 상호간에 사람끼리 만나서 캐시를 건넨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주로 아무래도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어렵잖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걱정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핀테크들이 많이 시장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ETF 중에 하나인데요. 글로벌 X 핀테크 테마틱 ETF라 그래갖고 나스닥의 티커는 핀X고요. 외우기도 쉽죠? 핀테크의 핀에 파이낸셜의 핀에 X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좋은 핀테크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무려 작년에만 2020년에만 50%의 성장을 했다 그래요. 굉장하죠. 제 자산이 50%가 불어났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러운데요. 예,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냥 ETF 하나 살 걸 그랬어요. 괜히 혼자 투자 좀 해보겠다고 이런 높은 수익률을 남기지 못한 저 자신이 살짝 후회가 되네요. 어쨌든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비교 차원에서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은 한 40% 정도 오른 걸로 핀테크가 상당히 전체 시장 중에 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2021년 올해에는 더 핀테크를 이제 더 사야 되는지 그런 이유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핀테크 시장이 사실은 아직도 굉장히 그로잉하고 있고 이 변화죠. 큰 변화가 기존의 트레디셔널 뱅킹 서비스에서 이제 다재다능한 이 모바일 앱으로 이제 컨버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단지 이제 막 시작한 것에 불과하고 얘네들은 사실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초입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실제로 시장의 기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면은 이건 추측이긴 하지만 어떤
보고에 따르면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 한 30%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시장이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7년, 7년, 6년 뒤인가요? 6년 뒤에는 12 트릴리언 마켓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마켓이 한 40 빌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면 얘는 12 트릴리언이니까 사실상 뭐 한 500배에서 1000배 정도 더 큰 그런 시장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켓 안에는 현재 뭐 이 트레디셔널 뱅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켓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점점 그 파이를 이제 핀테크가 자꾸 조금씩 조금씩 넣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의미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성장은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든가 뭐 컨택리스 페이먼트 등의 그런 익스펜전도 함께 이런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뭐 페이팔과 스퀘어를 들 수가 있겠죠. 뭐 티커는 PYPL이랑 이제 SQ로 되어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시는 그런 회사겠지만 이 페이먼트 볼륨이 1년 전년기 대비해서 지난 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 36%나 페이팔은 상승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스퀘어도 캐시앱을 출시를 했는데 사실 저는 캐시앱을 우연히 프로모션 때문에 2016년에 처음 써보긴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쓰지는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핫해져 갖고 페이팔보다는 좀 캐시앱이 인터페이스가 너무 예쁘고 귀엽고 쓰기가 편해 갖고 저는 좀 애용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액티브 유저가 작년 연말 대비해서 25%나 상승을 해서 현재는 30 밀리언 유저가 액티브하게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만 해도 굉장히 큰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밀리언이 100만인가요? 그러면 얘는 한 3천만 명이 쓴다는 건데, 뭐 한국으로 치면은 저희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쓰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뭐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하게는 좀 더 아직은 더 커야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뭐 카톡보다는 좀 작으려나요? 카톡은 진짜 누구나 다 쓰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그래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밝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밀레니얼과 제네레이션 G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조금 뭐 약간의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과연 이 스마트폰이 안전한가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용 방법이나 그런 사용도도 좀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밀레니얼 세대나 뭐 제너레이션 Z 세대, 뭐 90년대생, 뭐 80년대생 이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너무 친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이용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맥킨지 서베이에 따르면은 뭐 밀레니얼 세대가 91% 정도는 이미 모바일 페이먼트를 작년에 썼고 이제 뭐 제너레이션 X 그 이전 세대죠. 8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80%, 그리고 이게 65년인가요? 70년? 뭐 70년대생까지가 베이비 부머 세대면 그분들이 64% 정도로 아무래도 이 이용의 차이는 조금 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베이비 부머 세대도 64%면 그렇게 낮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사용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혹시 기회가 되면 저도 저희 아버지께 사용 방법 같은 것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뭐 미래의 뱅킹이라는 거죠. 뱅킹의 미래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저도 이건 좀 놀랐는데 월드와이드 하게는 1.7 빌리언 피부, 빌리언이 10억이잖아요. 그럼 17억 명의 사람이 아직도 뱅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뭐 저희야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웬만한 좋은 좀 먹고 산다는 나라들은 다들 뱅크 같은 게 쉽게 친숙하게 와닿아 있는데, 좀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뭐 그런 곳에서는 뭐 뱅크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 세대들은 사실상 skipping over PC and traditional banking account. 그러니까 이 트레디셔널 뱅크나 뭐 PC를 사용한 온라인 뱅킹을
그 기간을 뛰어넘고 그냥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 전부 다 하는 그런 모바일 뱅킹으로 어, 아예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핀테크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붕괴 이후로 미국을 비롯해서 뭐 유럽이나 뭐 일본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정말 양적 완화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이자라고 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자가 로우 인터레스트 금리죠. 예,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 이, 이 트레디셔널 뱅크의 그런 수익성이 굉장히 저하됐다 그래요. 예를 들면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펀드라고 이 XLF라는 티커를 가지는 그런 ETF가 있었는데 이 빅뱅크들을 모은 ETF인데 얘네들은 사실상 1년 동안 5%나 하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계속 2021년 올해도 지속이 될 걸로 보이고 뭐 금리도 마찬가지죠. 금리도 그렇게 뭐 계속 저금리 유지를 뭐 2022년 혹은 2023년까지 페드의 말에 따르면은 계속 그런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레디셔널 뱅크보다는 핀테크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수익성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패시브 크립토 커런시 플레이즈라고 해갖고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 요즘에 핫하잖아요. 그런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핫한데 핀테크 컴퍼니들도 이제 암호화폐를 많이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발 빨리 캐시앱을 통해서 2018년부터 비트코인을 트레이딩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도 올해 얼마 안 됐죠? 올해 꽤 올해가 아니구나 작년이구나 2020년이죠. 이제 얼마 안 되었고 헷갈렸는데 2020년에 얼마 안 됐지만 페이팔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소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 제가 물건을 살 때 일정 부분까지는 결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당시 환율에 맞게 환율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비트코인의 가격에 맞게 뭐 환율 변동을 해갖고 상품 구매도 가능하게 했다. 뭐 그런 장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뭐 다른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품이기 때문에 어 약간의 좀 패시브하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대신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는 좀 무섭고 이제 핀테크 컴퍼니에 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그런 점을 하나의 이유로 들어서 우리가 핀테크를 2021년에 꼭 사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의 그런 기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기사였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수익률이 뭐 이제 핀테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한데 이거를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익률이 좋은 ETF를 한번 참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ETF 중에 두 가지를 추려갖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요즘에 핫한 아크 인베스트 ETF인데요. 이 아크 핀테크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이고 티커가 ARKF인 것 같아요. ARKF고 얘가 연간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6%의 어, 굉장한 게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 10 홀딩을 보면은 아무래도 ETF 장점은 우리가 모르는 이런 핀테크 회사들, 특히 미국뿐만 아니고 뭐 인터내셔널하게 글로벌하게 네덜란드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의 그런 회사들도 알아서 공부를 다 해서 전문가들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갖고 승률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편한 감이 있죠. 저희야 뭐 난 핀테크가 좋아 하는 사람은 핀테크 ETF를 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아프지 않고 좋은 편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생각보다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ETF였고요. 주요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스퀘어가 가장 높았고 역시 캐시우드 누님의 그런 성견지명으로 스퀘어를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고 이 진로는 이게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홈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핀테크로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텐센트 홀딩도 있고 뭐 핀터레스트, 페이팔 뭐 유명한 회사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그리고 요즘에 알리바바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알리바바도 좀 3%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추천 ETF로는 글로벌 X 핀테크 ETF라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핀엑스 이름은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외우기도 쉽고 좀 빠릿빠릿하게 귀에 들어오는데 어쨌든 얘네 핀엑스는 이제 좀 기준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운데 11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4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앞서 보여드렸던 아크의 ETF보다는 조금 수익성이 낮기는 한데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운에 좀 좌우가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도 조금 다른 걸로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두 ETF 모두가 스퀘어를 가장 어, 탑 포션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 또 네덜란드 회사인 아디엔이라는 회사가 둘 다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팔 워낙 유명하지만 뭐 페이팔도 한 5% 정도 가지고 있더라. 뭐 그런 점이고 그 외에는 또 다른 회사들도 구별이 돼 있어서 뭐 어떤 거를 살지는 뭐 이렇게 각자 취향에 맞게 뭐 고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직접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스퀘어가 아무래도 뭐 좀 핫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페이팔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페이팔도 굉장히 포텐셜이 좋은 회사 중에 하나고 어, 이 좀 크게 봤을 때 이제 은행에서 이제 핀테크로 넘어가는 그런 또 하나의 한 10년을 봤을 때 뭐 이런 핀테크 산업들의 뭐 리더들은 좀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